이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인물이나 사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북방의 하늘 아래 거대한 초원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검은 깃발을 흔들었고 수천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때 한 장수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의 갑옷에는 오래된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초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방의 군웅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북방은 잠들어 있었다. 수많은 부족과 성체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땅. 누구도 천하를 꿈꾸지 않았고 누구도 그 꿈을 이룰 힘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남쪽의 제국은 부패했고 황실의 권력은 무너지고 있었다. 지방의 군벌들은 서로 싸우느라 국경을 지킬 힘조차 잃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북방의 사내들이 보고 있었다. 초원의 바람 속에서 태어난 전사들, 말 위에서 자라고 칼과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이름이 있었다. 흥랑군의 군주 장현. 그는 원래 작은 부족의 전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세 부족의 연합군을 무너뜨린 뒤 그의 이름은 초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다. 그의 군대는 이상했다. 약탈로 움직이지 않았고 분노로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천하. 이 말이 처음 장현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북방의 부족이 천하를 논하다니.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아무도 웃지 않았다. 서쪽 초원의 부족들이 하나씩 그의 깃발 아래 모였다. 동쪽의 산악성체들이 그의 군대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북방 부족들까지 그에게 모이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장현은 천천히 초원을 내려다봤다. 수천 명의 기병, 수백 개의 깃발, 끝없이 이어진 군마의 그림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쪽으로 간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군대 전체로 퍼졌다. 장수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남쪽. 그곳에는 거대한 성벽들이 있었다. 수십만의 군대가 있었고 황실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과 분열도 있었다. 장현의 곁에 서 있던 노장 하나가 낮게 물었다. 군주 지금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현은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산맥. 그 너머에는 제국이 있었다. 그리고 천하가 있었다. 그는 검을 천천히 허리에 꽂으며 말했다. 북방은 이미 하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천하를 깨울 차례다.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초원의 군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대지를 울렸고 깃발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펄럭였다. 북방의 군웅들이 마침내 남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남쪽 국경의 오래된 요새 하나에서 이미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젊은 장수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오는군. 그의 뒤에는 단 3,000명의 병사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북방의 군웅이 움직였다면 그는 천천히 창을 들어 올렸다. 이 전쟁은 천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북쪽 초원에서 수만의 군대가 일으킨 먼지가 밤하늘 위로 거대한 폭풍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천하를 뒤흔들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북쪽 초원에서 일어난 먼지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기병의 행렬이 초원을 가르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말발굽이 대지를 두드릴 때마다 얼어붙은 흙이 갈라졌고 군마의 숨결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흰김으로 흩어졌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검은 깃발이 있었다. 흥랑군. 초원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그 깃발 아래에서 장현은 말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장수들이 그를 중심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전우, 노장 위탁이 천천히 말을 몰아 다가왔다. 군주, 선봉대가 국경 30리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장현은 고개를 들었다. 멀리 남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산맥이 있었고 그 산맥 사이로 제국의 국경 요새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저 요새의 이름이 무엇이지? 철문관입니다. 위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철문관. 남쪽 제국이 북방을 막기 위해 세운 오래된 요새였다.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고 좁은 협곡을 막고 서 있는 성이었다. 수많은 전쟁이 그곳에서 멈췄다. 북방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장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성벽이 높다고 해서 하늘까지 닿는 것은 아니다. 위탁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철문관의 수비 장수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장현의 눈이 잠깐 빛났다. 누군가. 이름은 서한. 위탁은 짧게 설명했다. 절지만 전장에서 여러 번 살아남은 자입니다. 병력은 많지 않지만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군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현은 남쪽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좋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천하는 결국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말을 돌려 장수들을 둘러봤다. 오늘 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철문관 앞에 진을 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수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철문관 앞. 그것은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흥랑군은 언제나 먼저 움직였고 언제나 승리해왔다. 잠시 후 초원의 군대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수만의 기병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남쪽 협곡을 향해 움직였다.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켰고 깃발들이 바람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시각 철문관의 성벽 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성벽 위에 선 젊은 장수 서한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 아래 협곡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성벽 뒤에서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살이 묶여 있었고 기름 항아리가 옮겨지고 있었으며 돌과 창들이 성벽 위에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았다. 3천. 이 요새를 지키는 병력의 전부였다. 부장 하나가 서한에게 다가왔다. 장군 정찰병이 돌아왔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해라. 북방 군대가 최소 3만.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다. 3천 대 3만. 10배의 차이. 하지만 서한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깃발은? 정찰병이 대답했다. 검은 늑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벽 위에 있던 장수 몇 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흥랑군. 초원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사내. 장현. 서한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드디어 오는군. 그는 성벽 아래를 바라봤다. 좁은 협곡. 높은 절벽. 그리고 하나뿐인 길.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북방의 군대는 남쪽으로 갈 수 없었다. 서한은 창을 들어 올렸다. 병사들에게 전해라. 부장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서한은 짧게 말했다. 도망칠 길은 없다. 잠시 후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저들도 돌아갈 길은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멀리 북쪽 협곡 끝에서 작은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점점 커졌다. 먼지 속에서 검은 깃발이 하나, 둘, 셋. 끝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대지가 울리기 시작했다. 둥, 둥, 둥. 전쟁의 북소리가 협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북방의 군웅이 마침내 철문관 앞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첫 번째 피가 곧 이 성벽 아래에서 흐르게 될 것이었다. 협곡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먼지는 이제 성벽 위에서도 분명하게 보였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검은 깃발들이 시간이 흐르자 협곡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북방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천의 기병이 협곡 입구에 멈춰섰다. 말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흰 안개처럼 퍼졌고 철제 갑옷들이 희미한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 중앙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장현. 흥랑군의 군주. 그는 말 위에서 철문관을 바라봤다. 높은 성벽.
단단하게 닫힌 성문, 그리고 그 위에 줄지어 선 병사들. 성벽 위에서도 그를 보고 있었다. 젊은 장수 서한은 성벽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기세.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이 바로 북방의 군웅 장현이라는 것을. 잠시 후 북방 군대의 북소리가 멈췄다. 협곡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다.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소리만이 들렸다. 장현이 천천히 말을 몰아 협곡 중앙까지 나왔다. 그리고 성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철문간의 장수에게 말한다. 성벽 위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장현은 계속 말했다. 문을 열어라. 그의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성벽 위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잠시 후 성벽 위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서한이었다. 그는 성벽 가장자리까지 걸어나와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장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협곡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깃발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마침내 서한이 입을 열었다. 북방의 군주 장현. 그의 목소리도 협곡 아래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의 이름은 이미 들었다. 장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서한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철문간이다. 그는 천천히 성벽 아래 협곡을 가리켰다.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북방의 군대를 막아왔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성벽 위 병사들이 창을 동시에 들어 올렸다. 수천 개의 창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협곡 아래에서 북방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후 장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을 돌려 장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시작해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협곡의 침묵이 산산이 깨졌다. 둥, 둥, 둥. 거대한 북소리가 터져나왔다. 북방 군대의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패를 든 보병들이 앞으로 나왔고 그 뒤에는 거대한 공성 방패들이 세워졌다. 활을 든 병사들이 동시에 활 시위를 당겼다. 성벽 위에서도 명령이 떨어졌다. 활 준비. 서한의 목소리가 성벽 위를 가로질렀다. 병사들이 일제히 활을 들었다. 화살촉이 북쪽 군대를 향했다. 협곡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리고 쏴라. 두 개의 명령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다음 순간 수천 개의 화살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검은 점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의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북방 군대의 방패들이 위로 올라갔다. 쨍, 쨍, 쨍. 화살들이 방패와 갑옷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모든 화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몇몇 병사들이 말에서 떨어졌고 협곡 바닥에 붉은 피가 튀었다. 성벽 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북방의 화살이 성벽 위로 쏟아졌다. 병사 하나가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다. 또 다른 병사는 어깨에 화살이 박힌 채 뒤로 넘어졌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서한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외쳤다. 돌 준비. 병사들이 거대한 돌덩이를 성벽 가장자리로 밀어 올렸다. 협곡 아래에서는 북방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전진하고 있었다. 서한의 눈빛이 번쩍였다. 지금이다. 다음 순간 거대한 돌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쿵. 돌이 협곡 바닥을 강타하며 먼지가 폭발했다. 북방 병사 몇 명이 그대로 짓눌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군대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먼지 속에서 검은 깃발이 계속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그 뒤에서 장현은 말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성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이. 협곡은 이미 전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다녔고 방패와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벽 아래에는 쓰러진 병사들과 부서진 창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북방 군대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방패를 든 병사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 뒤에서는 또 다른 병사들이 거대한 공성 방패를 밀고 있었다. 협곡의 좁은 길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철의 파도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서한은 이를 악물었다. 멈추지 않는군. 그의 옆에 서 있던 부장이 낮게 말했다. 장군, 저들은 죽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한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북방 군대의 움직임은 분명 평범한 약탈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질서가 있었다. 지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협곡 아래를 다시 바라봤다. 검은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깃발 뒤 어딘가에 장현이 있을 것이다. 서한은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평범한 상대가 아니다. 그때였다. 협곡 아래에서 갑자기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벽 위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저건,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공성탑입니다. 거대한 나무 구조물. 바퀴가 달린 탑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높이는 성벽과 거의 맞먹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기름 준비. 병사들이 급히 움직였다. 큰 항아리들이 성벽 위로 옮겨졌다. 협곡 아래에서는 공성탑이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북방 병사들이 방패로 화살을 막으며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다.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외쳤다. 지금이다. 다음 순간 병사들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공성탑을 향해 힘껏 던졌다. 쾅! 항아리가 깨지며 끈적한 기름이 나무 구조물 위로 흘러내렸다. 잠시 후 서한이 손을 들어 올렸다. 불! 횃불이 날아갔다. 다음 순간 화염이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공성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다. 안에 있던 북방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성벽 위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연기와 불길 너머에서 또 다른 공성탑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성벽 위에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협곡 아래에는 이미 3개의 공성탑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북방 군대가 있었다. 서한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처음으로 상황의 무게를 완전히 실감했다. 이건, 부장이 중얼거렸다. 진짜 전쟁입니다. 서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성벽 아래를 바라봤다. 불타는 공성탑의 잔해,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 계속 전진하는 북방 군대. 이 전투는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었다. 이 전쟁은 천하의 문을 여는 싸움이었다. 그때였다. 협곡 아래에서 갑자기 거대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 북방 군대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성벽 위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군대 사이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한 기병이 앞으로 나왔다. 검은 갑옷, 검은 말, 검은 깃발. 장현이었다. 그는 천천히 협곡 중앙까지 말을 몰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철문관을 바라봤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그의 눈은 차분했다. 서한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다. 장현이 입을 열었다. 잘 막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하지만 그는 협곡을 둘러봤다. 불타는 공성탑,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여전히 서 있는 성벽.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햇빛이 칼날 위에서 번쩍였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북방 군대의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더 무겁고 더 거칠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협곡 뒤편에서 또 다른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 속에서 수천의 기병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벽 위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서한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협곡 뒤편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병대는 천천히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먼지 속에서 수천의 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 위로 검은 늑대 깃발이 거치게 펄럭였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도 버티기 힘든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저 병력까지 합치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3,000대 수만. 이 싸움은 이미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북쪽 협곡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북을 울려라. 부장이 놀라서 물었다. 지금 공격 명령입니까? 서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천천히 성벽 아래를 가리켰다. 모두에게 들리게 해라. 잠시 후 성벽 위에서 북이 울리기 시작했다. 둥, 둥, 둥.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협곡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북방 군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때 서한이 성벽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아래를 향해 외쳤다. 북방의 군주 장현. 협곡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장현도 말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서한의 목소리가 협곡을 가로질렀다. 당신은 강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곳은 철문관이다. 그는 성벽 위의 병사들을 돌아봤다. 지친 얼굴들, 피 묻은 갑옷. 그러나 아직 서 있는 병사들. 서한은 다시 장현을 바라봤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또렷했다. 한 걸음도. 성벽 위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창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현이 천천히 웃었다. 아주 희미한 웃음이었다. 그는 말을 앞으로 몰았다. 협곡 중앙까지 나와 성벽을 올려다봤다. 좋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눈을 가진 장수는 오랜만이다. 잠시 후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북방 군대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집중됐다. 장현의 목소리가 협곡을 뒤흔들었다. 흥랑군. 수많은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이 문을 넘는다. 그는 검을 철문관을 향해 내리쳤다. 정군. 다음 순간. 진격하라. 협곡이 폭발했다. 북소리가 동시에 울렸고 수많은 병사들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방패가 부딪혔고 창이 앞으로 뻗었다. 공성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다리들이 성벽을 향해 들려 올려졌다. 화살이 다시 하늘을 가득 메웠다. 성벽 위에서도 명령이 터져 나왔다. 활 쏴라. 돌 내려. 사다리 막아. 협곡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전장이 되었다. 사다리가 성벽에 걸렸다. 북방 병사들이 그 위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성벽 위 병사들이 창으로 그들을 밀어냈다. 한 병사가 성벽 위로 올라왔다가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하나. 끝이 없었다. 서한은 직접 창을 들고 사다리 앞으로 뛰어갔다. 그는 올라오는 병사를 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그리고 외쳤다. 여기서 막아라. 하지만 그때였다. 성벽 아래에서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울렸다. 쿠웅. 땅이 흔들렸다. 병사들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부장이 놀라 외쳤다. 성문입니다. 협곡 아래. 거대한 공성추가 성문을 강타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나무가 쇠사슬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쿵. 또 한 번의 충격. 성문이 흔들렸다. 서한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협곡 아래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장현이 서 있었다. 검은 말 위에서 전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순간 세 번째 충격이 성문을 강타했다. 콰직.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벽 위의 병사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서한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철문관의 문이 곧 열린다는 것을. 협곡 아래에서 장현은 천천히 검을 내렸다. 그의 눈은 이미 성문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의 첫 문이 지금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천하가 기다리고 있었다.